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22년형입니다. 일단 이 아우디 Q7 아우디에서 2005년에 1세대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판매 중인 준대형급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투아렉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과 형제 차량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2세대 후기형 모델이 판매 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워낙 뭐 연식도 많이 변경되고 페이스리프트도 한번 제가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통합적으로 2세대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2세대 모델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PL72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었고요. 현재는 MLB 에보 플랫폼이 적용돼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디 모델 중에서 한국 시장에 판매된 모델 중에 한글 인터페이스가 처음 적용된 모델이 Q7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세대, 뭐 정확히 보면 후기형 모델을 판매 중에 있고요. 이 후기형 모델은 한국 시장에 2020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경에 공식 데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평범한 사람들 시승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7월쯤에 여름이었을 겁니다. 그때 21년형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우디 모델들이 이제 시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아우디 모델 이제 시승기를 이제 막 시작할 시기였고, 시승기 이제 컨셉을 이제 조금씩 잡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22년형 모델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승하면서 좀 더 예전에 하지 못했던 자세한 정보들을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우디 Q7 모델 작년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7 모델 판매량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약 1,500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아우디 SUV 모델 중에 Q8 다음으로 많은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트림으로 좀 보면 45 TDI 판매량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 트림별로 판매 수량을 좀 확인해 보시면 45 TDI가 거의 주력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트림들은 거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 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아니지만 독일 3사 기준으로 판매량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BMW 판매량이 이급에서는 가장 높고요.
5,7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GLE 모델이 3,700대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프리미엄 기준으로 보면 이 준대형급에서는 BMW X5 모델이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차종들, 그러니까 독일 3사 기준으로 보면 판매량이 아우디 Q7 모델은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참고로 이 판매량은 쿠페형 모델은 빠진 겁니다. GLE라고 돼 있어서 쿠페형이 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쿠페형 모델을 제외하고 순수 판매량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7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 트림이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1억 48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엔트리급이 베이징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과 차이점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 TDI 이제 어떻게 보면 상급 트림으로 50 TDI 모델이 있는데 50 TDI로 넘어가면 12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21년형 모델 시승했을 때 제 공식 가격 언급한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억 28만 원이라고 제가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22년형으로 오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Q8 모델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과 가격 차이를 보시면 약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Q7 45 TDI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V6 3.0L 직분사 터보 디젤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31마력, 최대 토크 51kg/ms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은 7.1초고요 완전 최고 속도는 229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우디 V6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됩니다. 50 TDI, 요거보다는 이제 45 TDI보다는 상급 모델이죠. 50 TDI와 파워트레인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력 부분은 약 55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토크는 약 10kg/ms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Q7 45 TDI 모델도 파워트레인 성능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속 성능이나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 느낌을 좀 더 올리고 싶다 하시면 50 TDI를 선택하시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하는 이 22년형 모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21년형 모델에서는 제가 이 옵션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이 45 TDI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올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륜, 후륜 조향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코너링 테스트 할 때 어느 정도의 이 성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공차 중량은 2.3톤이고요 복합 연비는 10.6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차량은 10.2km의 복합 연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연비도 조금 올라가고 이런 조향 시스템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1열 실내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트림을 보시면 내추럴 파인 그레인 애쉬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추럴 파인 그레인 애쉬는 이쪽 하단 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상단 패널은 하이그로시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이그로시 패널이 광이 났을 때는 그래도 좀 상당히 깔끔한데 오염에는 약간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그레인 애쉬 인레이 같은 경우는 이쪽 대시보드 하단 라인 그리고 1열, 2열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이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드 무늬기는 한데 약간은 어두운 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좀 더 밝게 선정이 되어 있으면 약간 올드해 보이구나 뭐 이렇게 약간 중후한 멋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두운 톤으로 톤 다운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이 하이그로시 패널이랑은 잘 어울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성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버추얼 콕핏 계기판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모델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지난번에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계기판은 이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래식, S 성능, 다이나믹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일단 계기판 테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상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조명 관련 버튼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보니까 프론트와 리어 쪽에 안개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드라이트는 버튼 타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성도 아까 좀 전에 이 듀얼 디스플레이 계기판 구성 요 헤드라이트 구성까지는 세단은 A6 그리고 SUV 내연기관 기준으로 보면 Q7부터 요 헤드라이트 버튼 타입 디자인 구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하 모델들은 다이얼 방식이 들어갑니다. 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얼이든 버튼이든 차이는 없는데 어차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대신에 디자인 이 구성만 보면 버튼 타입이 잘 어울립니다. 깔끔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는 이쪽에 차일드 락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윈도우 레버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중앙 제어 락 장치, 그러니까 잠금 장치는 조수석과 운전석에 양쪽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는 2개까지 저장이 되네요. 요거는 조수석도 포함입니다. 시트의 구성, 기본 가죽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메모리 기능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전동 시트가 적용됐다는 거를 이제 아실 텐데 이게 글쎄요, 이게 저도 예전에 작년에 21년형 모델 시승했을 때는 전동 시트 구성입니다 이러고 그냥 끝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승을 이제 여러 브랜드를 다양하게 시승을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아우디 차량들은 전동 시트 구성이긴 한데 조작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착자감은 나쁘지는 않아요. 뭐 탄탄한 스타일은 아니고 적당히 쿠션감이 있는 스타일이라 앉았을 때 주행을 했을 때 그래도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무난하게 잘 뽑아 놓은 것 같아요. 예, 시트를 조작하는 구성 범위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3스포크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죽 스티어링이다 라고 하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촉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언급을 하지만 아우디 차량들은 스티어링 휠 요 두께가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조금 남는 타입의 스티어링 휠 구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립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은 이쪽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에어컨 컨트롤러 이쪽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일단 손풍구 라인이
이쪽 가운데 조수석 전면 쪽에 상당히 길게 연장된 게 특징입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길게 빠지는 송풍구 라인이 아우디 모델이 전체가 적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A4 모델도 이렇게 길게 빠진 게 예전에 적용이 돼 있었던 것 같고, 직전에 Q5는 이렇게 길게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구성으로만 보면 A7처럼 이렇게 길게 연장이 된 타입이 디자인적으로는 좀 깔끔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지금 듀얼 디스플레이고요. 상단은 10.1인치, 하단은 8.6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로 동작을 하는데 햅틱 피드백 방식이라서 살짝 누르는 압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소리도 나면서 이 진동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타입입니다. 저는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타입 터치 구성은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딱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이다스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에이다스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디 프리센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이다스 시스템의 연동으로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후진 넣으면 어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 어라운드 뷰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3D로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번 테스트는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드라이브 셀렉트 쪽에 가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개를 제공을 해주네요. 개별 설정까지 하면 5개의 드라이브 모드가 제공이 됩니다.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차량은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냥 스티어링이랑 엔진 반응 정도만 이렇게 좀 주행 모드별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시스템은 아우디에 적용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대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돼도 뭐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인성이 계기판도 그렇지만 이쪽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구성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단 8.6인치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에어컨 조작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전 타입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듀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포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전이 들어가면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구성을 해줍니다. 좋은 구성이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상단에 이제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탑앤고죠.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이게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이네요. 이런 식으로 평행 그리고 후진 전면 주차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 하단에 이 점점점 이렇게 3개 있는데 요거 누르면 상단에 디스플레이가 더 추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스티어링 열선을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들어가면 방향제 설정도 되고 발밑 온도도 별도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듀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디스플레이 여기 하단에 요게 지금 터치 패널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아니죠, 터치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 주변 전자식 변속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차량들 시승해 봤지만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이 변속기 디자인 괜찮습니다. 변속기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더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 우측 라인에 컵홀더, 그리고 요거는 시거잭이네요. 시거잭도 있고 작은 수납하면은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센터 콘솔 위치를 하고요. 센터 콘솔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USB 타입C 포트로 충전 포트가 2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크기는 이건 아우디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 등급에 비하면 센터 콘솔 사이즈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길 바랍니다. 이 시승차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삭제된 게 조금 있는데, 일단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들어가 있네요. 저 이거 삭제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시승차 안에서 적용된 구성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도 원래 기본 사양이 전동 방식인데, 이게 지금 수동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단 레버를 제껴서 이 스티어링 휠 각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노라믹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그 외에 스피커는 그냥 기본 아우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피커 음색을 조금 들으시려고 하면 뱅앤 올룹슨이 적용된 구성까지는 올라가셔야 음악을 들으실 때 그래도 조금 좋으실 겁니다. Q7 45 TDI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륜 휠은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습니다. 참고로 Q8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은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게 차량 가격이 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400만원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는 특별하게 변경을 해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일단 오토로 설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이게 좀 여기도 이렇게 기본 세팅 자체는 탄탄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우디 모델들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보통은 적용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조금 유지를 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탄탄함을 기초로 한 약간은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 표현을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SQ5보다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도 지금 후륜 쪽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내려가고 이렇게 잔상이 남지는 않아요. 서스펜션이 초반에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적으로는 완벽하게 탄탄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적당히 단단함이 묻어있는 세팅이라서 오히려 이런 세팅이면 달릴 때 조금 안정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의외로 탄탄한 맛이 조금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직전에 요거보다 낮은 트림 모델이긴 하지만 Q5 모델은 상당히 부드럽고 이 차량을 정말 이렇게 가볍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 좀 들었다고 한다면, Q7은 뭐 아무래도 차량 덩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무게도 어떻게 보면 좀 작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탄탄하고 안정감이 좀 더 느껴지는,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고 저로 밀어서 와, 야 이거 뭐야. 저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일단은 좀 달리면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저속에서 이 방지턱이나 이런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는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방지턱이나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면, 그때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스트로크가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 나서 좀 편안하게 넘어가게끔 만들어줘요. 일단 이게 저속이랑 속도 올렸을 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직접적으로 보면 속도가 오른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게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속 구간에서는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그런 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게 사륜 조향 시스템이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차이가 조금 납니다. 사실상 제가 이 주행을 해보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서는 BMW나 미니 모델들이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아까처럼 코너를 이제 급격하게 돌아 나갔을 때 코너링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 정도면 거의 BMW만큼의 코너링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륜 조향이 의외로 이게 드라이빙 했을 때 코너 들어가는 게 일전에 시승했던 Q5 모델이랑은 달라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더 예리하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살짝만 조향해도 이게 참 대단한데요. 여기도, 그리고 이게 사륜이 이런 식으로 야, 차가 여기 이제 와인딩 코스를 좀 주행을 하니까 예전에 이 Q7 차량 시승했을 때 제가 언급했던 게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일단 V6 3000cc 엔진이거든요. 여기 이제 직분사 터보 엔진에서 TDI라는 명칭으로 이제 세팅이 된 모델인데 가속 페달을 급전개하면 바로 차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정 속도까지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주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서 가속감 부분에서 일단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지난번에 X5가 완벽하게 뭐 내연기관 모델이 아니고 그 친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X5보다는 일단은 서스펜션 이 강도 자체는 좀 더 이 컴포트한 느낌이 살아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의 서스펜션 세팅보다는 살짝은 단단함이 좀 느껴지는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렸을 때 일단 무엇보다도 이 차량 무게까지 조금 느껴져서 안정감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부분은 괜찮고, 사륜 조향이 일단은 들어가니까 이 코너 부분에서의 퍼포먼스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네요, 확실하게. 이게 덩치가 큰 준대형급 SUV 모델이라 이 코너링 가속 성능 막 잡아 돌리고 막 이런 차량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주행 성능 쪽에 코너링 쪽에서의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 50TDI나 아니면 가솔린의 55TFSI 모델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세팅이라 그러면.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가속 성능 직선 구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사실 이게 패들 시프트가 있기는 한데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RPM을 일정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 변속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초반에 스타트할 때만 수동 변속을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럭슬, 거의 4800 정도 RPM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변속이 되네요. 이렇게. 와, 근데 이게 차량이 안정감이 정말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터널 끝나자마자 급격한 코너가 들어오는 구간인데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코너링 가속성능 테스트의 그 장점이 이 고속주행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트럭슬 거의 4,800 정도 RPM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변속이 되네요. 이렇게 일단 터널 시작해서 끝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는 약 2km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변속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2단에서 RPM을 좀 높게 쓸까 하다가 3단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거의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는 속도에 딱 거의 맞춰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큰 덩치를 고속주행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를 쭉 뽑아주는 느낌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동 제어를 변속기를 우측으로 밀면 완벽하게 이제 매뉴얼 모드로 보통 이렇게 빠지는데, 이 매뉴얼 모드로 논다고 해서 변속이 안 되는 세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로직상 제가 보니까 지금 계기판 보시면 알겠지만 4,000 후반, 약 4,800 정도에서 레드존이 시작되는데, 그 레드존이 가기 전에 일단은 변속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렇죠.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일단 변속 자체는 그렇게 로직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건 이 3000cc 엔진으로 이 큰 덩치를 가볍게 밀어주는 것 자체가 이 Q7 45 TDI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아마 시승기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스포츠성이나 가속성능을 좀 더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50 TDI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디젤 엔진보다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 쪽이 퍼포먼스가 더 높기 때문에 뭐 Q7 기본 모델에서 좀 높은 성능을 뽑아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55 TFSI 모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모델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5 TDI 모델 이 파워트레인 수치도 이 가속 성능, 직선 구간도 그렇고 코너링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지만 답답하거나 불편한 이 파워트레인 구성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돼도 실용 영역 구간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7 45 TDI 모델입니다. 일단 전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Q7과 Q8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이 싱글 대형 프레임이 적용된 이 그릴 라인 디자인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세대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집 보이시는 이 알루미늄 라인 자체가 가로형 라인이 좀 돋보였던 반면에, 현 세대로 오면서 세로형 라인이 들어간 부분이 이 그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디 패밀리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한 이 Q7 45 TDI 모델, 기본적으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램프의 구성물 보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향지시 등은 다이나믹 턴 시그널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우디 차량, 수많은 차량들을 시승을 했지만
SUV 같은 경우는 이 Q7부터 적용되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구성이 상당히 이쁩니다. 실제로 방향지시등이 점등이 되면 이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우디 모델들의 이 아이덴티티라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7 45 TDI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보이는 휠 타이어 285mm의 20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은 5 스포크 터빈 스타일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보다 상급 트림인 50 TDI로 넘어가면 21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된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휠 디자인은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차량 이미지랑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주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또 이 약간 실버 색상의 이 외장 색상이 적용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 휠 디자인은 조금 색감 처리를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드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디자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측면 휀다 쪽 보시면 S라인 익스테리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배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도어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사이드 미러, 사실 차량 크기만 보면 사이드 미러 외관에서 봤을 때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울에 비춰지는 화각도 굉장히 무난한 편이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활발하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상당히 넓은데요. 일단 Q7 2열 공간입니다. 일단 1열 시트의 구성은 제 운전자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이 조수석까지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상당한 수준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거 거의 주먹 4개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넓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2열 거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이게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기본적인 2열 시트의 느낌은 푹신푹신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단한 스타일도 아닌데 적당히 무난한 선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오히려 등이랑 방석 쪽이 아무래도 이 무게감, 이제 체중이 이제 실리다 보니까 약간의 이 쿠션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열 시트에 앉았을 때는 그냥 무난한 착자감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시트를 이렇게 또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이 무릎 공간은 시트를 최대한 뒤쪽으로 포지션을 했을 때의 공간이고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랬을 경우에는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좋은 게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3개의 좌석을 모두 독립적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가운데 시트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 이제 설명할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3열 시트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난번 아마 작년에 시승했을 때도 제가 한번 탑승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저같이 등치가 좋은 성인이 탑승하기에는 공간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열 같은 경우는 그냥 시트를 폴딩해 놓고 그냥 트렁크 공간으로 쓰시는 게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열에 이제 승객을 탑승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2열 시트를 좀 앞쪽으로 당겨 놓으면 그나마 이제 조금은 여유가 좀 생길 수는 있지만, 이 헤드룸 공간에서는 살짝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Q7 포존 타입의 에어컨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센터 콘솔 후면 라인 쪽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좌우 독립으로 2열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하단 쪽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타입 C 포트로 충전 포트 2개까지 마련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구성인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네요.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센터 콘솔 폭은 차량 사이즈를 비하면 조금은 작은 느낌이 있는데 길이감도 조금 짧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뭐 올렸을 때 옆에 탑승을 해서 같이 이제 암레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무난한 사이즈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컵홀더입니다. 컵홀더는 이 상단에 있는 방식이라서 개인적으로 컵홀더는 이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컵홀더를 사용하면 팔을 이렇게 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앞에 탁 이렇게 했으면 딱 좋거든요. 근데 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7 45TDI 후면 디자인입니다.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LED 테일라이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향지시등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순차 점등되는 방식이라서 후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 배기구, 이거 배기구 아닙니다. 지난번 SQ5도 제가 멋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실제 배기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Q7에 적용된 이 라인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자인을 상당히 잘 빼놨어요. 이 깊이감이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배기구처럼 보이는데 실제 배기구는 하단에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는 지금 퀵모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740리터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925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형에서도 상당히 큰 사이즈를 보여주지만 이 실내 공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모델이 바로 Q7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트림으로 보면 쿼트로 프리미엄 등급의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엔트리 등급 베이직 모델이 있는데, 베이직 모델과 이 쿼트로 프리미엄 이 트림의 차이점, 3열 시트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은 쿼트로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3열 시트까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3열 시트를 좀 펼치기 위해서 짐을 잠시 뺐습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펼치거나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작 버튼은 이 운전석 라인 후방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2022년형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V6 3.0L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워트레인 출력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백 성능 수치도 사실상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트레인 성능이 좀 괜찮구나 라고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동 성능 시스템, 아우디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수준의 제동 성능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는 좀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을 혹시나 아우디 Q7 모델 구매를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분들은 하단 재미 PD에게 꼭 연락을 해 보시고요. 아우디 태양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에 방문을 해 보시면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 시승 차량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시승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You won't 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 If you only knew what it's like to feel like you have all eyes on every little